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오늘은 기초의 기초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바로 부정대명사예요. 자, 부정대명사로 오기까지 대명사 그리고 그에 앞서 명사까지 한번 뜻을 훑어보겠습니다. 자, 대명사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pronoun이라고 하죠. 여기서의 known은 이름을 뜻하고요. pro는 in place of, 뭐의 장소를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명사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말을 대명사라고 불렀죠. 부정대명사는 영어로 infinite pronoun이라고 해요. infinite라는 것은 무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무한한 대명사, 그러니까 대명사 중에서도 누군가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쓸 수 있는 것을 부정대명사라고 합니다. 조금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대명사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었어요. 그 명사라는 것이 우리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책, 그러니까 book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보는 좋아하는 꽃이라는 것. 자,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걸 명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명사를 누군가가 지칭한다고 해봅시다. 자, 누군가가 명확하게 이름을 대지 않고 앞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거나 아니면 정확한 이름을 모를 때 가까이 있으면 이것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라고 표현하는 걸 바로 대명사. 멀리에 있으면요. 자, 거리가 좀 떨어져서 멀리에 있으면 that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대명사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요. 사람을 나타낼 때도 저기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하고 표현할 때 어떻게 하나요? 물론 이 사람도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은 명사고요. 저 사람 혹은 이 사람 혹은 그라고 할 때 he. 여성일 경우에는 she, 그리고 성별을 모를 때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같은 경우 it 이렇게 사용을 했었죠. 자, 그리고 사람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려면 they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인칭을 가지고 있는 걸 인칭 대명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대명사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자, 우리가 대명사를 표현을 할 때 어디 뭐 하늘에서 비가 온다거나 아니면 바람이 분다거나 이런 경우 이걸 뭐라고 했었나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건 바로 it 이라는 대명사였어요. 자, 대명사 중에서도 it을 사용했습니다. it이라는 대명사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인칭이 있는데요. 성별을 가질 수 있는데 성별이 없는 것들을 비인칭 대명사라고 불렀었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가 가는데 거리. 자, 거리가 있다고 봅시다. 자동차가 표현할 수 있는 거리, 이런 것들 혹은 날씨, 아니면 명암, 아니면 분위기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때는 비인칭 대명사 it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대명사였어요. 인칭과 비인칭.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할 부정 대명사라는 것은 인칭이나 비인칭이 아니라 그러니까 막연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뜻합니다. 이런 명사들은 우리 눈앞에 반드시 보이죠. 그러니까 어떤 명확성을 가지고 있어요. 명확하다, 명확성. 그런데 오늘 하게 될 부정대명사의 경우에는 불명확한 거죠. 자, 불명확합니다. 불명확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뜻으로 쓸 수 있느냐 하면 그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누군가 라고 성별을 모르는 거죠. 혹은 그것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어떤 것들 어떤 것 혹은 어떤 것들, 누군가 혹은 어떤 사람들 이렇게 불명확한 것을 막연하게 표현을 하는 것을 부정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막연함과 불명확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정대명사라고 한다고 정의를 내렸어요. 자, 그러면 부정대명사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봐야 되겠죠. 대명사라는 것은요. 하나 있을 땐 this, that, 뭐 she, 아니면 he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만 여럿이 있을 때는 they, these, 아니면 those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부정대명사도 대명사이기 때문에 단수와 복수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단수 표현을 할 때 쓸 수 있는 말들이 있고 복수 표현을 할 때 쓸 수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단수 표현을 하는 부정대명사는요. 뭐 one이라던가 another 혹은 아니면 the other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복수 표현으로 쓰는 것은요. some 혹은 any 아니면 others. 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쓰임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메뉴에 있는 거 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먼저 제가 여쭤볼게요. 원은 몇 개일까요? 네, 원은 하나겠죠. 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원이라는 건요, 단수를 뜻해요. 단수. 그러면 원이라는 건 단수, 하나를 뜻하니까요. 그냥 막연한 하나를 뜻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막연한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원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요. 명사를 나타낼 때 하나일 때 쓸 수 있는 거 있었어요. it. 그죠? it. 그런데 원도 하나고 it도 하나요. 그러면 원과 it을 어떻게 차이를 두고 사용을 하면 좋을까요? 자, it과 원은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it은 대명사에서 쓰였죠. 대명사. 그러니까 그것이라고 할 때도 쓸 수 있고 명함이나 거리나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도 쓸 수 있었어요. 눈앞에 보일 수 있는 것을 바로 저것 아니면 그것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it은 무언가 내가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특정한 것을 뜻해요. 특정한 것. 그런데 원은 막연한 것을 나타내는 부정대명사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불특정하다고 보시면 돼요. 불특정. 자, 그럼 한번 차이를 대볼까요?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펜 있어? Do you have pen 있어? A pen? 펜 빌리고 싶어요. 그죠? Do you have a pen?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Yes. 나 펜 있어. Yes, I have. I have. 자, 제가 질문을 할게요. is로 대답할까요? one으로 대답할까요? 문제 하나 더 볼게요. Do you have my pen?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너 내 펜 가지고 있어? Yes, I have. 내가 갖고 있어. 네 펜 가지고 있어. 자, 이럴 때 대답이 달라집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Do you have a pen? 이라고 물어봤을 때는 펜 아무거나 하나 있으면 돼요. 아무 펜이나 하나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는 막연한 것, 불특정한 것, 아무 펜이라는 뜻으로 one으로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Do you have my pen? 너 내 펜 가지고 있어? 이럴 때는요. 특정한 것을 물어보는 거죠. 바로 내 펜을 가지고 있느냐. 다른 펜이 아니라 내 펜 가지고 있니? 라고 묻는 거니까 특정한 것이라서 이럴 때는 it으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시 원으로 와볼게요. 원이라는 것은 하나, 단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명사라는 것은 단수도 있고 복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이 하나의라는 형용사가 아니라 하나, 아니면 어떤 것이라는 뜻으로 쓰인 대명사일 경우에는 단순히 복수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대명사는 격이 있으니까 소유격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원이라는 것은요. 여기에다가 원에다가 이렇게 ones라고 해서 s를 붙이게 되면 복수 표현이 가능해져요. 또요. 원에다가 apostrophe s를 붙이면 누구누구의 해서 소유격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원의 쓰임을 조금 자세히 살펴볼게요. 원이라는 것은 막연한 하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연한 어떤 것, 자, 막연한 하나, 어떤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요, 사물이 아니고 사람한테 쓰일 때요. 사람에 쓰일 때는 자, 사람에 쓰면 원이라는 것은 일반인을 나타냅니다. 막연한 사람이니까 일반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사람이 주어로 나오는 곳에 one should obey 복종해야 됩니다. rules 규칙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봅시다. 여기에서의 원은요. 주어의 자리에 쓰여 있죠. 그리고 누군가는 규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뜻이니까 사람은 규칙을 지켜야 돼라는 뜻으로 사용한 대명사로서 부정대명사로서 사용이 된 거예요. 자, 몇 가지 원의 쓰임이 있어요. 예를 들면 every 같은 말에 원을 붙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원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였어요. 그러니까 everyone은 모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만 단수 취급을 해야 합니다.
자, 예시문 하나 들어볼게요. everyone 단수 취급하는 거예요. everyone 그러면 뒤에 동사는 자 얘를 단수 취급해서 has 이렇게요. 소유격도 한번 이럴 때 써볼까요? one's cell phone 사람들은 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 everyone 해서 one이 들어가서 단수 취급했어요. 그래서 has 이렇게 나타내 줬습니다. everyone 말고요. 다른 애들도 있어요. 또 붙여볼게요. 이번에 no를 붙여봅시다. no one. 아무도 아닌이란 뜻이에요. 자,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one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수입니다. 자, 단수 취급을 할 거예요. no one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no one. 그 누구도 아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no 단수 취급할 거니까 s 붙일 거예요. No one knows the truth. No one knows the truth. 자, 그 누구도 진실을 몰라요. No one이 주어고요. 이렇게 단수 취급해줬어요. 그 누구도 모른다. no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o를 제거하고 none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단수 아니에요. 복수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라는 뜻이에요. none은 항상 이런 식으로 쓰여요. none of 그리고 복수 명사 none of them. 그리고 복수 취급하니까 똑같이 쓰면 know the truth. 그 누구도 진실을 모른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원에 관련한 표현들도 한꺼번에 배웠어요. 그러면 썸도 한번 봅시다. 자, 썸이라는 것은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나타내 주겠죠. 썸은 복수예요. 일부를 나타내거나 일부 아니면 어떤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할까요? 보통은요, 긍정문에 사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의문문에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의문문이냐? 권유문 정도에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권유문. 자, 한번 볼게요. 긍정문이라는 것은요, 그냥 평서문을 뜻하는 거예요. I need, 나는 some,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이걸 하기 위해서 종이가 좀 필요해요. 그죠? papers, 이렇게요. 자, 이런 식으로 본다면요, 긍정문에 some이 들어갔고요. 이거 복수 표현을 해줬어요. 자, 그런데 권유문일 때는 어떻게 쓸까요? Will you have some coffee 이렇게 물어본다고 할까요? 자, 커피 먹을 거니? 라고 물어보는데요. 이럴 때 권유문이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권유문이라는 말은 긍정의 답변을 요한다 라는 뜻이에요. 긍정의 답변, 기대. 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긍정의 답변을 기대하는 것을 바로 권유문이라고 합니다. 뭐 할래? 라고 하면 할래 라는 대답을 기대한다는 뜻이죠. 자, 이럴 때 의문문이지만 some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러니까 긍정의 답변이 아닌 의문문에는 any를 써요. 자, any. 제가 종류별로 좀 자세히 보고요. 이 부분에다가 확실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any라는 것은요. 보통 긍정문의 반대, 부정문에 사용을 합니다. 부정문에 사용을 하고요. 또 의문문, 그러니까 권유문 말고 나머지 의문문에 사용을 하고요. 또 긍정문에 사용하는 경우가 소수에 있어요. 소수의 긍정문. 자, 그리고 조건절에 사용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 조건절이라는 것은 if로 시작하는 문장을 보통 얘기해요. 뭐뭐 한다면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부정문일 때요. I don't have any more pens. 자, 이렇게 표현한다고 봅시다. any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누구랑 같이? not과 같이 썼습니다. 그리고 뒤에 명사 복수 형태 등장했죠. I don't have any pens. 나는 펜이 없어요. 이렇게 표현할 때 부정문이기 때문에 any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요, 의문문일 때 do you have any? 너는 펜이 좀 있니? 이렇게 물어볼 때 봅시다. 자, 이럴 때요, 의문문이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pens 앞에 any를 사용을 했습니다. 긍정문일 때도 쓸 수 있다고 했죠? 자, 요거 잘 기억해 보세요. 어떤 뭐뭐라도. 이렇게 해석해요. 예를 들면 any child,
any child. 어떤 아이라도 can think. 생각할 수 있어. like that. 야, 그런 건 애도 알겠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때요. any라는 말이 긍정문에 사용이 되면 어떤 뭐뭐라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조건절에 쓸 수 있다라고 했죠? if가 들어가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if 만약에 I have 내가 any 돈이 좀 있었더라면 혹은 돈이 있다면 이렇게 뭐 그 차를 살 텐데 이런 식으로요. 자, if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any를 써서 조건을 나타내 줍니다. 자, 나머지 하나만 체크를 하고 갈 거예요. other. 오늘 하는 부정대명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 회화에서도 중요하지만 영문법 문제에 무조건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자, other이라는 말은 다른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자, 보세요. n이랑 some은 복수였어요. 둘이 뜻도 같아요. 일부나 어떤을 뜻합니다. 일부나 어떤. 그런데 other은요. 다른이란 뜻입니다. 어떤이 아니고 다른이란 뜻이에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other 그냥 하면 단수 복수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other 그냥 쓰는 게 아니라요. other에다가 이렇게 s를 붙이면요. 요거는 복수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단수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other에다가 단수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other이 하나 있다라는 뜻으로 on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수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쓰임새를 한번 볼게요. another 나왔으니까 on부터 할게요. 하나라는 뜻의 on과 other를 섞은 거예요. 그러면 another 이라고 해서 단수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옷가게에 갔는데 이 옷은 마음에 안 들고요. 다른 걸 보고 싶어요. 그러면 I want to see another. 다른 걸 보고 싶네요. 이렇게 표현할 때 another 이라고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요. the other. 요럴 땐 어떻게 쓸까요? 관사를 이제 on에서 더로 바꿨어요. the other 이렇게 사용할 때는 단수예요. 단수인데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나머지 한 개를 뜻해요. 나머지 하나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물건이 하나 남았어요. 그러면 give me 나한테 주세요. the other 그 나머지 하나 저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라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the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는 하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 개일 때 others 뭘까요? others 다른 것들 혹은 다른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복수로 표현을 할 겁니다. I like 나는 좋아한다. to meet 만나는 걸 다른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해요. 이러면 others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 others 앞에 더를 붙였어요. 이럴 땐 무슨 뜻이 될까요? 자, 당연히 복수일 거예요. 그죠? 복수. others가 들어가 있으니까 복수일 거예요. 자, 나머지 전부라는 뜻입니다. 나머지 전부. 뭐가 달라요? 얘하고. the other 하면 나머지 하나고요. the others 하면 나머지 전부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the others 나오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라는 뜻이 돼요. hate, the others hate me. 어떤 사람들이 날 되게 좋아하는데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나를 싫어해요. 이렇게 표현을 할 때 the others가 들어가면 나머지 전부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여러분 눈에 보기 좋게 한번 최종 정리를 해볼게요. 자, 부정대명사라는 것은요. 막연한 것을 나타낸다 라고 했습니다. 막연한 대명사니까 누군가 혹은 어떤 것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최근에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기에서 명장면 중에 하나 자, 할아버지하고 주인공하고 구슬을 치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Do you have any marbles? 자, 여러분 여기서 왜 any를 썼을까요? 뭐 의문문이니까요. 그죠? 의문문이니까 any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 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줘? I have
구슬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 중에 딱 하나가 남았어요. 여러분, I have it이 아니고 one이죠. 왜요? 그 여러 개의 구슬 중에 딱 한 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여기에서의 one이라는 것은 하나의 구슬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구슬 주머니에 구슬이 딱 하나 있어요. 아무거나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요, 주인공이 만약에 구슬이 아직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중에서? 네, some이라고 할 거예요. 아직 몇 개 남았습니다 라고요. 만약에 여기는 이제 구슬이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이죠. 만약에 구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죠? I don't have 이 중에서 뭘 쓸까요? 없어요. 부정문에 쓰는 거 any.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자, 구슬 주머니에 구슬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손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쪽 손에, 이쪽 손에. 자, 이쪽 손에 뭘 하나 들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one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쪽 손에 든 건 뭐라고 할까요? 손은 원래 2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손에 있는 거 빼고 하나 들고 있으니까 other일 건데 손은 원래 2개예요. 나머지 하나니까 the other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손이 2개 있을 때 한쪽 손에는 one, 나머지 한 손에는 the other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자, 그러니까 구슬 주머니로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구슬이 2개 있어요. 첫 번째 구슬은 뭐라고 해야 돼요? 첫 번째 구슬. 자, 첫 번째 구슬은 one입니다. 처음에 꺼내는 거니까 one이죠. one.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구슬은 뭐라고 할까요? second라고 할까요? 아니죠. 다른 구슬을 꺼내잖아요. other이에요. other인데 뭘 붙여야 돼요? 나머지 하나죠. the other.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the other. 자, 그러면 구슬 주머니에 3개가 있으면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구슬 주머니에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꺼내는 것은 one이겠죠.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지나서 마지막에 것은 뭐라고 할까요? 마지막에 꺼내는 거. 마지막에 꺼내는 하나니까요. the other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the other. 그러면 두 번째 꺼낸 건 뭐라고 해야 돼요? 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얘는 하나인데요. 다른 걸 꺼냈잖아요. another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구슬 주머니에 4개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4개. 구슬이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첫 번째 꺼내는 건 뭐라고 꺼내죠? 처음에 것은 one이에요. 두 번째 꺼내는 건 뭐라고 할까요? 다른 구슬을 꺼냈거든요. 근데 1개였어요. another. 그럼 세 번째 꺼내는 건 뭐라고 할까요? 다른 구슬을 꺼냈어요. 근데 1개 꺼냈죠. another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에 꺼내는 건 뭐라고 할까요? 마지막이니까 the other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구슬이 만약에 5개가 있으면요. one, an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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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other. 구슬이 6개가 있으면 one, an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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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other. 이런 식으로 마지막과 첫 번째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구슬을 여러 개씩 한번 꺼내 봅시다. 구슬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 일부를 꺼내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처음에 일부를 꺼낼 때는 몇 개 꺼내잖아요. some이에요. some. 그러면 나머지 전부는 어떻게 꺼낼까요? 나머지 전부. 자, 나머지 전부를 꺼낼 때는 다른 것들을 꺼내거든요. 다른 것들. 그런데 여러 개 나왔잖아요. 마지막 거니까 the others. 이렇게 the others.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주머니 바꿔요. 여러 개 있어요. 이 중에서 일부를 처음에 꺼낼 거예요. 몇 개 꺼내는 거예요. 2개 이상 꺼내면 됩니다. 자, some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일부를 꺼냈어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다른 것들을 꺼냈죠. 근데 이번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요. others. 이렇게 할 겁니다. 마지막 전부 다 꺼냈어요. 그러면 전부 다니까 뭘 붙여야 돼요? 마지막이니까 또 더 붙일 거예요. the others.
다시 해볼게요. 주머니에 구슬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일부를 꺼냅니다. 그럼 뭐라고요? some. 그러면 또 일부를 꺼냅니다. others. 또 일부를 꺼냅니다. 또 others. 그런데 마지막에 나머지 전부를 꺼냅니다. 그러면 뭐라고 한다고요? the others. 이해되시죠? 자, 이게 바로 대명사예요. 그러면 예시 하나 더 들어볼게요. 자, 이거는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데요. 어떤 무리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교실이라고 합시다. 자, 교실에 칠판 여기 있고요. 선생님 서 계시고요. 자, 여기 이렇게 학생들의 책상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에서요. 자, 남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몇 명은 남자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성이겠죠. 혹은 몇 명이 여성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남자겠죠. 왜? 성비는 남녀 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거 나눌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처음에 일부는 이라고 하면 some 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성비가 원래 둘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전부라고 해서 the others 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여성과 남성을 나눌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질문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학생들에게 취미가 뭐예요? 아니, 좋아하는 스포츠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좋아하겠죠? 아, 저는요, 테니스 좋아해요. 또 어떤 애들은 아, 저는요, 베이스볼 좋아해요. 또 어떤 애들은 아, 나는 농구 좋아해요. 바스켓볼. 자, 이랬어요. 그러면 처음에 일부는 좋아합니다. 테니스를 좋아합니다 하니까 some like tennis라고 할 거예요. 그죠? some like tennis.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표현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니까 others like baseball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 다음 바스켓볼 좋아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니까 others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은 basketball 좋아해요. 이렇게 사용을 할 거예요. 취미를 물어보는 건 여러분 나누기가 굉장히 끝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소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the others가 안 나와요. 계속해서 some others 갈 거예요. 그런데 보기가 4개밖에 없었다. 이렇게 채봅시다. 자, 보기를 4개만 준 거예요. 그냥 주관식으로 뭘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보기를 4개 주고 이 셋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는 전부 다 기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드디어 뭘 써요? 나머지 전부 기타였습니다. 라고 the others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대명사가 무엇이 쓰였느냐 가지고서 전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부정대명사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이번 시간에 다 끝내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바이바이.